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갔다 원폭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후손들은 심각한 후유증에도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원폭 2세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2세인 53살 전옥남 씨. 전 씨의 아버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있다가 원자폭탄 피해를 입었고 5년 전 호흡기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전 씨 역시 20대 때부터 지적 장애를 앓는 등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속 배가 아파 등도 아프고 중환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혼자 들어오는 것보다 걱정이 가거든. 이렇게 전 씨처럼 고통을 겪는 원폭 피해 2세대는 등록된 인원만 1,300여 명. 하지만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기초의료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참다 못해 한 시민단체가 나서 원폭 피해 2세대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1세 어르신들은 일본으로부터도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실질적인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 보호자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나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6명. 원폭 피해 2세대 대부분이 선천성 기형과 유전 질환을 겪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찰이 난폭 과속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도로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경주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창원의 한 터널에 주말만 되면 자동차 경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새벽 시간, 차량 통행이 드문 한 터널입니다. 터널 끝부분이 차량 불빛으로 밝아진다 싶더니 굉음을 내며 자동차 2대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자동차 2대가 속도 경쟁을 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현장입니다. 최고 속도는 약 240km 정도. 터널 입구에서 끝까지 2.1km를 32초 만에 통과합니다. 이 같은 폭주 경주는 약 2년 전부터 거의 매주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속력을 높이면서 달립니다. 200km가 좀 넘지 않을까. 트레일러 지나가는 소리가 그 정도 납니다. 이러한 경주는 차량 화재나 충돌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몇 차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에 그쳤습니다. 터널 관리사무소도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장비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국가 장비는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받아가지고 랩받은 자, 이성이 저거 하면 경남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주 경주에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고성안전센터는 스킨 다이버를 하던 중 작사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류를 잡은 혐의로 49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고성군 거류면 인근 해상에 들어가 작사를 이용해 감성돔 7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경남 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전국 단위 산업 클러스터 26개 가운데 산업용 기계 장비, 제철 제강 등 9개 클러스터가 경남에 모여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9개 클러스터 중에 7개가 전국 클러스터와 비교해 경쟁 우위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력 업종인 조선 기계업 클러스터가 성장이 둔화됐다며 고도화나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동남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는 브렉시트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와 소비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경제 위축이 수출 의존도가 약 70%에 이르는
동남권의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부족한 충전소와 비싼 차량 가격이 원인인데 이에 따라 울산시가 보조금과 충전소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관 기자입니다.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운행하는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가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민간이 구매한 전기차는 모두 37대. 당초 올 연말까지 100대를 보급한다던 울산시의 계획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울산시가 이에 따라 전기차 민간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대당 1,700만 원의 보조금을 1,880만 원까지 높입니다. 차값의 절반만 부담하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 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급속 충전소도 현재 4곳에서 현대차와 한전의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14곳으로 늘려 외곽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KT 등 민간 사업자와도 충전소 확충을 협의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보급에는 활성화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찾아가는 이동식 충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정용 충전기도 제작해 설치해 줍니다. 보조금과 충전소 확대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의료법이 오히려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와 지역 병원들을 고사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과 함께 건강검진을 위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러시아 여성 마리나 씨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를 통해 병원을 소개받고 공항 마중부터 숙소,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Мы приехали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потому что знаем, наслышаны о врачах, о докторах, о профессорах именно в городе Пусан. 전국적으로 1,600여 곳, 부산에만 100곳 정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국내 유치업체뿐 아니라 병원도 국내 유치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업체를 통해 바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치업체들은 해외 업체의 부실한 서비스와 수수료 해외 유출, 무엇보다 국내 의료관광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부터 세금을 다 내고 있고 1,600개 업체가 많은 코디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고용 부담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해외 업체들은 그냥 미용실 하는 사장님이나 일반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 지역 병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대응팀을 운영하는 서울 지역 대형 병원 몇 곳으로만 외국인 환자 쏠림 현상이 빚어져 불법 브로커들이 오히려 더 활개칠 것을 우려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아대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직접적으로 외국의 에이전시를 상대할 만큼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률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한 만큼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시원한 소나기가 내려주면서 기온이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밤 공기가 조금은 선선해진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도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해제된 건 아닙니다. 벌써 보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김해 34도, 창원과 진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고온 현상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2, 3도 선을 넘나들겠고 대기 불안정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연일 데워진 공기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4도, 거제는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통영 31도, 창원 33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과 습도 모두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합천 34도, 진주 33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마산지부가 창원 성산구 상남동 창원고용센터 1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특화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STX 엔진이 아시아 지역 조선소와 333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110.21로 전달보다 0.1%,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유해 오존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6일까지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8곳을 찾아 오염도 검사와 관리 여부 등을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농구명가 삼천포 요고가 올해 첫 전국대회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천포 요고는 지난 1일 전남 영광 스포티움에서 열린 제71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숙명여고를 63대 4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반을 한 점 차로 앞서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후반 제공권을 장악하며 점수를 벌여 큰 점수 차로 숙명여고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어제 개막한 제4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 경남 4개 팀이 모두 출전해 우승에 도전합니다. 전국 69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경남에서는 마산 용마고를 비롯해 마산고, 김해고, 양산 물금고가 참가했습니다. 황금사자기 준우승팀인 용마고는 대통령배 준우승팀 성남고와 첫 경기부터 만나게 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